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아주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말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양양자 의원과 더불어 이런 야당 의원이라면 협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민주당 인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제 검수완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헌재를 강하게 질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에 몰렸던 민주당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반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첫 공개 비판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제 헌재 결정을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었다라고 말한 이상민 의원의 오늘 주요 발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조인 출신 오선중재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긴 법률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영상에서 헌재 판결을 비판하면서 절도는 했지만 절도죄는 아니다라고 논평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발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심의 표결에 절차가 하자가 있었으면 본회의에서도 그것은 상소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법사위에서의 하자가 본회의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치유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없다고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선전에서 불법이 자행이 됐는데 불법으로 본선에 올라간 팀이 본선에 올라가 우승했다면 이건 당연히 무효다. 우승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자, 이어 이상민 의원은 국회라는 데가 어떤 기구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각각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하고 표결하는 그런 기구라면서 그런데 그게 침해를 받았고 훼손됐다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둔 것이고 그러면 그로 생긴 법률에 대해서는 효력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등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당하지 못했다라고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을 형해화시키고 사문화시켰다면서 역시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현재 판결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이상민 의원이 처음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저제 헌재 판결이 있은 후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방방방 날뛰고 있는 상황이지요.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은 민주당 소속 개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탄핵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다라고 말했고요.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오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 대해 한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안들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지만 한 가지 소득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심의 표결권 침해라는 중대한 입법 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법 전문가들까지 갈 곳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들 계시죠. 국민의힘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으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간의 수기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하고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로 군사작전 치르듯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위배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더해 입법부가 검찰의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들을 헌법재판소 재판장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 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청구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민변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냈죠. 저렇게 정치적 편향성으로 답을 미리 정해놓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과 인용을 오가면서 이른바 모양새 갖추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판사 출신인 조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명에 해당하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다.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두고두고 이 같은 결정이 우리 현재의 불명예로 남아서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헌법재판소를 질타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헌법과 취소의 최후보로인 헌재마저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 나라의 근간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판관 구성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